한 편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작가의 예술혼과 영감에 영향을 끼친 고장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 땅 예술기행 김보경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년 전 타계하신 문인수 시인의 영감의 원천 대구 이야기네요. 오는 24일에 고향 성주에서 3주기 추모 문학제가 열린다고요? 네, 2년 전인 6월 7일 향년 76세로 타계한 문인수 시인과 또 시인이 살던 곳 대구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1945년 해방둥이로 고향은 경북 성주인데요. 대구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주로 대구에서 살면서 영남일보 교일기자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40세 늦깎이로 시인이 되신 분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지병인 파킨슨스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적을 두고 있던 고향의 성주문학회에서 돌아가신 해부터 매년 추모문학제를 열어왔습니다. 올해도 오는 24일 성주 꿈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추모문학회를 열어서 시인을 추모한다고 합니다. 네, 문인수 시인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시인은 대구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당시 청소년 문사들의 이제 꿈의 잡지라는 학원지에 시를 발표하기도 했을 정도로 시인으로서 자질을 일찌감치 보였는데요. 막상 동국대학교 국문과에 진학을 해서는 어쩐 일인지 중퇴를 하고 군대를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문단에 얼씬하지 않다가 40세 늦은 나이에 심상지라고 하는 잡지에 신인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해요. 그 이후에 대구문학상, 김달진문학상, 미담문학상, 무골문학상 이런 상들을 해에 걸러 한 번씩 이렇게 타고 네. 한 8개 정도 굵직한 문학상들을 수상을 하는데 그러면서 참신한 바람을 일으켜서 대가급 시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생전에 백석일의 한국 서정시의 수범사례 이런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문인수 시인의 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낭송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시인은 생전에 10여 권의 시집을 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시는 2006년에 나온 제목이 쉬라고 하는 시집에 실린 시입니다. 제2의 고향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던 대구를 노래한 시인데요. 그저 지나가는 사소한 일들, 스쳐 지나가는 장소들에서 이제 인생의 숨은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들입니다. 먼저 밝은 날 명암이 뚜렷하다 이런 제목의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낭송하겠습니다. 밝은 날 명암이 뚜렷하다. 문인수. 현관문을 연 순간 찰칵. 사진 찍힌 것 같다. 오랜 장마가 갈라 터진 것인데 환한 깨끗한 소리가 났다. 온몸이 들은 장면이다. 살아 움직였다는 자각이. 전면 화들짝 놀란 그런 반사광의 표정이 흰 뜰에도 역력하다. 2003년 7월 23일 오전 11시를 막 넘고 있다. 지금 이 햇살 아래 서 있다. 기념비적이다. 용서라는 말의 섬광이여. 사랑한다고 말하려 하는 마음이 적는 저 느린 글씨. 지렁이 한 마리가 길게 스미고 있다. 어둠 속 깊이. 깊이 젖어야 뿌리가 되는 저 길. 헤아려 보니 상사화 12송이. 그 새까만 그늘이 새 것이다. 최근 읽은 시 중에 사실 전 좀 어려웠어요. 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흑백사진 동아리를 했거든요. 네. 직접 막 찍고 현상하고 인화까지 다 하고. 그래서 현관문을 연 순간 찰칵 그리고 막 그 반서광의 표정 이런 게 좀 이렇게 인상적으로 좀 와닿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마른 번개가 치는 장면인 걸까요? 현관문을 연 순간 찰칵 아니면 빛이 들어오는 그 느낌일까? 느껴집니다. 네. 지금 이 햇살 아래 서 있다. 또 용서라는 말의 성광, 장마가 갈라 터졌다. 이런 시어들을 보면 이 비긴 뒤에 마른 하늘의 벼락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원체 감각적이고 세련된 시어를 구사하고 심표의 리듬감을 잘 활용해서 행간의 뜻을 살리는 그런 시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타계하신 뒤에 한 시인이자 언론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시인 한 분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한국시가 지녔던 광채의 조도가 낮아졌다고 할 만큼 치명적인 상실을 겪은 날이라고 난 생각한다. 문인수를 대신할 문인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시들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시인의 유명한 시 중에 식당의자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긴 산문시인데 일부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맛빛 속에 수성못 유원지 도로가에 삼초식당 천막 앞에 흰 플라스틱 의자 하나 몇 날 며칠 그대로 앉아있다. 뼈만 남아 덜거덕거리던 소리도 비에 씻겼는지 없다. 부산하게 끌려다니지 않으니 앙상한 다리 4개가 이제 뚜렷하게 보인다. 털도 없고 짖지도 않는 저 의자. 꼬리치며 펄쩍 뛰어오르거나 슬슬 기지도 않는 저 의자. 오히려 잠잠 백합인 것 같다. 속을 다 파는 걸까? 비 맞아도 일절 구시렁거리지 않는다. 젖어도 젖을 일 없는 전문가 의자가 쉬고 있다. 뭐 이런 시입니다. 네, 대구 수성못 유원지 저희 가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 시에서 보니까 반갑고 제가 아까 낭송할 때 뭐가 어려웠냐면 이제 쉼표. 네. 쉼표를 좀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쉼표가 좀 특이한 위치에 좀 찍혀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쉬었다 읽고 약간 노력을 하긴 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시가 있을까요? 한 편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그 밤새는 말 뭐 이런 시가 있는데 어디 어디서 종장을 치나 저 빗소리 어디로 뭐 이런 짧은 시입니다. 와, 짧지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요. 굉장히 어디가 많이 나오네요. 네, 뭐 빗소리가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아마 상징한 것 같은데 어디가 8차례씩 16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저 빗소리의 끝은 어디며 또 저 빗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어디로 가는 중인가 이런 의미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 어디라는 낱말을 반복해서 소리로 재생하고 또 말줄임표를 사용해가지고 행간의 숨은 뜻을 드러내는 그런 기법으로 시를 쓰셨네요. 네,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웃겠지만 정말 훌륭한 시인이 쓰시니까 이게 더 굉장히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미묘한 재미가 느껴지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낭송시 뭘까요? 집 근처 학교 운동장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네, 낭송하겠습니다. 집 근처 학교 운동장 문인수. 집 근처 학교 운동장이다. 달빛이 가장 널리 전개되고 있다. 사람의 참 작은 몸에서 이렇듯 무진장한 마음이 흘러나와 번지다니. 막막하게 번진 이 달빛 사막에 우둠지를 잘라낸 히말라야 시다의 캄캄한 그림자가 캄캄하지만 순하게 엎드리고 있다. 있는 힘껏 이별을 하고 내가 올라타는 것은 전부 낙타인 것 같다. 저 갈 길 이미 눈물로 다 잡아먹은 뒤 배밀이 하는 배 같다. 그러니까 운동장엔 둥근 트랙, 흰 궤도가 있다. 한쪽 얼굴이 자꾸 삐딱하게 닳는 달. 저 수척한 달이 너에게로 하염없이 건너갈 수 있는 데가 집 근처 학교 운동장이다. 네, 달빛이라는 이제 시어가 여기 나오는데 현대적이면서도 좀 서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앞에 낭송하시나 지금 이 시나 자기가 시인의 눈으로 이렇게 그것을 보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미를 추출해내는 시어들이 이제 있지만 그것도 시인이 이 풍경을 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그 히말라야 시다라고 하는 나무는 갈립 나무입니다. 갈림나무인데 그 시인의 집 근처에 이렇게 즐비하게 가로수로 있다고 하네요. 한국 현대서정시 한 지평을 개척한 시인, 또 전통적인 서정과 리듬을 잃지 않으면서 세련된 미학을 빚어낸 문인수 시인을 추모합니다.
네, 오늘은 문인수 시인의 영감의 원천인 대구를 읊은 시편들을 만나봤습니다.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